네, 백운계 시사 1번지 수요일 날 만나는 반가운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송금주 전 민주당 의원,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비가 오니까 참 좋죠. 예, 가물었는데 예.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가물어가지고요. 네. 비가 좀 더 많이 왔으면 하는데 어제 저녁에 야구 좀 보려고 그랬더니 광주 전남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네. 또 기아 타이거스가 야구를 어제 안 하더라고요. 야구 못해도 비가 와야죠. 뭐. 아 그럼요. 예. 요새 논밭에 물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예.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저수지가 뭐 완전히 마른 네. 정도니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광주도 지금 비가 오는지 모르겠는데 광주는 오늘 뭐 나로 이동을 오늘 이제 네. 마쳤고 오후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내일 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또 멋지게 좀 날아 올라갔으면 그러게요. 좋겠습니다. 예. 예. 순천 쪽에서는 그거 보러들 많이 가죠. 네, 근데 가까이는 못 가거든요. 그 보러 가는 데가 한참 떨어진 데 예, 이렇게 예. 만들어져 네, 있잖아요. 그래서 공이 멀진 않아가지고 예. 많이들 가시는 것 같긴 한데 예. 이게 이미 이제 비 때문에 하루인가 이틀인가 연기 네, 하루. 아니에요? 하루. 네, 하루 어제, 연기가 오늘로 있습니다. 연결. 예, 그래서 저도 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대통령실 이름을 결국은 이번에는 못 지었는데요. 김유정 의원 네. 5개를 공모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공모를 한 거니까 일단은 정해야 되지 않겠냐 한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국민의힘 관계자들 만나서 오찬할 땐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이름이 없다. 네. 그때부터 뭐 좀 이상하다 그러더니 결국은 지금 뭐 용산 대통령실 그대로 하겠다. 근데 아까 강인선 대변인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당분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새 이름을 지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 앞부분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왜 이름이 마음에 드는 게 안 나왔을까 하는 것 하나. 그리고 어찌됐든 공모 절차를 밟았고 5개까지 정했는데 안 정해버리는 것. 이런 건 또 문제가 없는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3만 건 이상이 응모가 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관심은 보였는데 딱히 용산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것도 별로 없고 이제 과거에 청와대는 오랜 역사성이라는 것도 있었고 또그 지붕의 색깔이랄지 기와 지붕 이런 것들이 좀 상징적인 여러 가지 함의가 있었는데 용산 집무실은 뭐 속도전으로 빨리빨리 전개된 측면도 있지만 또 거기에 어떤 뭐 부여할 역사성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응모하는 국민들도 고민을 많이 했던 흔적들이 보여요. 그래서 최종 결론 난 5개 가지고도 근데 사람들이 생각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정치적 입장이나 이런 게 다 서로 달라도 5개가 전부 다 좀 마땅치는 않다. 딱히 이거다 싶은 무릎을 탁 칠 만한 그런 이름은 없다라는 예. 게 공통적인 의견이었기 때문에 고민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0일 날 지방선거 끝나고 최초로 여당 지도부와 함께하는 오찬이었는데 아마 거기서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고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다. 지도부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들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응모한 사람들 상금도 주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분들한테 뽑힌 사람들은 좀 보상은 해야 될 것 같고 나중에 뽑혀야죠. 뭐. 네, 당분간이라고 하면 5개로 이제 압축이 됐으니까 그분들한테라도 뭔가 좀 보상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당분간이라 하면 또 언제까지인지 이것도 조금 이게 또 이제 뭔가 좀 입에 어설픕니다. 붙으면 네. 이름이라고 하는 것도 입에 붙으면 또 그 네. 이름이 되잖아요. 나중에 용산 대통령실로 굳어질지 모르겠는데 근데 오신환 의원 저는요. 네. 오늘 일부에서 그 부분을 좀 화두로 잡고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리라고 하는 것. 대통령의 자리, 영부인의 자리. 이 이름과 관련해서는요. 맨 처음에 공모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피플스 하우스 같은 게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해버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시험이 뭐 내일 모레인데 답을 미리 마치 얘기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대통령이 피플스 하우스 얘기를 했으니까 영어로 그냥 쓰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 집이 가장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름을 공모하겠습니다 해놓고 대통령이 피플스 하우스 같은 게 뭐 난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게
압축이 딱 그렇게 되고 또 공모가 딱 됐는데 그걸 발표하기 전에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것이 없던데요. 이래 버리면 네네. 또 그걸 어떻게 또 뽑겠어요. 우리가 회식 가면은 나 짜장면 먹을 테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답정너 같은 거. 이게 뭐 사실은 이제 대통령의 생각이 하나의 개인의 의견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응모에 참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바운더리가 정해지게 되니까 뭔가 생각에 자유로운 사고가 일어나기는 좀 쉽지 않겠죠. 그래요. 예. 혹시 그 중에서 오신환 의원은 마음에 드는 이름이 있었습니까? 저는 없었습니다. 제가 없었어요? 사실은 당을 창당할 때 예. 당명을 공모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 바른정당을 창당할 때 제가 이름을 공모해서 오. 7명이 공통된 이름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7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러셨구나. 이 상금 받았어요? 저는 못 받았습니다. 내부자라. 예. 이 응모에서 이름을 고른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에 붙게 되면 또 그 이름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예. 그냥 불려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국민이라는 글씨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이후에도 용산의 대통령실이 운영이 되려면 아무래도 그런 이름의 용어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정권이 국민의 집으로 불리운다라고 하면 사실상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좀 곤란한 질문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대통령실 이름 짓는데 응모하셨습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예. 그냥 웃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을 정도로 네이밍이 강하신 분인데 네, 네. 적어도 국민의힘 의원들 무슨 행사하면 다 가잖아요. 5.18도 다 가고 뭐. 그러면은 이번에 적어도 국민의힘 모든 당원 정도는 다 공모 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 애정이 있어야지. 왜 안 했어요? 뭐 이게 뭐 어쨌든 그냥 언론에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공모를 한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그 어떤 용어 명칭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다지 의미가 부여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편안하게 불려지는 그래서 요번에 오늘 이런 주제를 놓고 봤을 때 그냥 뭐 용산실 내지는 용대실 뭐 이렇게 지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막연히 했거든요. 예. 근데 뭐 불려지게 되면 입에 붙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호칭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용산 대통령실은 사실 뭐 부를만해요. 근데 이제 그걸 줄여서 하니까 막 좀 이상해지죠. 예, 용화돼도 안 된다. 기화가 없다. 그럼요. 네. 영공은 중국집 냄새 난다. 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크게 애정이 없으신 걸로 네. 결론이. 그 이름을 짓는 거에는 별 애정이 없네요. 저도. 그리고 또 승금주연 이건 좀 네. 다른 얘기인데 윤석열 대통령 영어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플사우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최근에는 뭐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 이거는 좀 근사한데 국립추모공원은 왠지 좀 그렇다고 그러고 법무부 장관은 영어 잘하니까 뭐 그랬다고 그러고 그것도 조금 그러시네요. 그래요. 영어를 좋아하시는구나. 아마 Really? 화이트하우스에서 영어를 본인이 좀 좋아하세요? 생각을 하고 영어를 좋아하시는가 봅니다. 근데 세간에 영궁이란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그 국민들이 영궁이라고 친한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대통령 본인이 국정을 어떤 식으로 이끄느냐에 대해서 그 국민들의 평가가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문제 제기했었는데 그 대통령께서 처음 취임사 하신 것, 예. 또 5.18 기념사 하시는 과정에서 그 참모들이 작성한 것을 거의 무시하고 본인이 다 새로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뭐 그 명칭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절차로 올라온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일단 정하지 않았어요.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감원장 인사에 대해서 그 측근들이 계속 검찰 출신에 대해서 반대했는데 결국은 이복현 검사를 금감원장으로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진짜 용궁으로 불릴 것 같거든요. 중국집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 주변 분들도 또 대통령 본인도 좀 자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합니다. 천하람 위원장 이름 못 짓는 것
생각해 볼 대목이 좀 있죠. 네, 그렇지만 저는 방금 송금주 의원님 말씀에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예. 저는 대통령의 솔직한 생각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밝혀지는 게 꼭 나쁜가라는 생각도 네, 듭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출근길 약식 회견을 보면서 물론 좀 실수들도 나오고 실책도 나오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발전이다라고 하는 평가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이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연설문의 작성 과정 이런 건 제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결국은 말을 하는 뭐 대통령 본인의 의지가 뭐 일부 개입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딱 떠오르는 느낌이 없는 것은 아무래도 그 용산 청사의 그 역사성이 없기 때문인 거는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역사성이라는 게 쌓이기 전까지 무리하지 않고 그냥 대통령실로 부르자라는 판단은 뭐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대통령이 뭐 언론의 비평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렇게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언론의 비평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이름을 안 정했다면 청와대 옮기는 것은 언론의 비평이 좋아서 옮겼냐 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지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그 사랑할 때 이름을 불러주게 되잖아요. 대통령실이 더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된다면 아마 더 좋은 이름들 국민들이 많이 붙여주고 싶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이름 가지고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 가지 앞부분에 제가 대통령의 자리, 영부인의 자리 이런 걸 화두로 잡았는데 친근함과 가벼움의 차이도 한번 좀 짚어볼 대목입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대통령이 매일 아침에 기자들 만나서 도어 스태핑이라고 이렇게 기자들 질문 답변하는 거 참 보기 좋습니다. 대통령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고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 만났는데 그 자리에 함께 갔던 사람 봤을 때도 조금 눈에 띌 정도로 특이해서 누굴까 많은 국민들이 궁금했죠. 그래서 이제 막 여러 사람들이 알아봤는데 뭐 맨 처음에 나온 논란은 무속인 아니냐 뭐 그랬다가 그건 아니고 뭐 교수다. 또 조사를 해봤더니 정 교수는 아니고 겸임 교수다. 더 깊이 알아봤더니 김건희 여사가 했던 코바나 콘텐츠 직원이다.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은 오랜 부산 친구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그렇게 대통령 부인이 일정을 수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느냐? 천하람 위원장, 네.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뭐 좀 어색해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뭐 그 만약에 김건희 여사와 권양숙 여사께서 만나는 자리에까지 뭐 동석을 하거나 했다면은 저는 더 좀 이상한 일이다라고 봤을 텐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는 것은 사실 뭐 어떤 국민이든 할 수 있는 것이고 뜻이 맞다면 본인의 지인과 뭐 동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는 듭니다. 이게 아주 부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런 분이 언론에 의해서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이분이 김건희 여사와 가깝다는 걸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을 노출시킬 거냐라는 건 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봉하마을은 국민 모두가 갈 수 있는 데 아니냐? 그래요? 그래서 갔다라고 하면 친근한 사람 같이 간다. 근데 대통령 부인이잖아요. 그렇죠. 봉하마을 국민 모두가 갈 수 있는데 갔는데 친한 친구 데리고 간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인식인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신 것 문제 같아요. 없나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어떤 식으로든 김건희 여사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다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뭐 영부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해서 본인의 친구 내지는 뭐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일정을 소화하는 게 뭐 꼭 금지되는 일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특히나 이게 예를 들면 참석자가 엄격히 제한된 뭐 어떤 정상회담 형태의 그런 공식적인 자리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니까 약간 어색한 것은 맞지만 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이렇게까지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김유정 의원의 인식은요?
이제 공사의 구별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현 대통령 부인이 전직 대통령 부인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런 일정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부적절하니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했었는데 본인이 부인으로서의 내조만 하겠다, 아내로서의 역할만 하겠다라는 것과는 굉장히 배치되는 소위 광폭 행보가 시작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냥 아는 언니 집에 놀러 가는데 너 같이 갈래? 친구한테 지금 이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것.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이 풀단까지 구성해서 사진 기자들 다 같이 가서 찍은 사진만 굉장히 많고 보도도 굉장히 많이 됐고 첫 공식 행보니까 이제 그럴수록 사실은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조심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학력, 경력 위조 이 문제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할 때 했던 약속이 있고 또 연달아서 이부속실 폐지까지 그 공식화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서 그거를 본인들이 공약 파기할 수 있는 면목이 없어서 그 말을 못하고 있다라면 다시 생각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속실이든 무엇이든 공식적인 어떤 통로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라고 공식화하는 것이 더 이상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국민들로 하여금 이 피로감이 굉장히 벌써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팬카페를 통한 사진 그 노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무속인이냐 아니냐 아니면 다행인데 그럼 누구냐 이런 것들이 이 물가 올라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 논란을 어디까지 보고 그 참아야 하는 건지에 대한 벌써 국민적 불만이 올라오기 때문에 공식화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는 자리인데 송금주 의원 이제 네. 굳이 트집을 잡자면 네. 어찌됐든 대통령 부인은 경호 대상 아닙니까? 네. 경호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 부인이 간다. 누구 같이 가느냐 다 체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한 명 가는 거, 두 명 가는 거, 세 명 가는 거 경호 인력이 달라질 수 있고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공식적인 일정들을 수행하는 주체는 비공식적인 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 부인, 영부인으로서 지금 공식적인 일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의 뭐 대선 전국에서의 발언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비공식적으로 수행한다는 인식을 갖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잡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부부의 품격은 국격을 의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문제에서 좀 벗어나서 좀 공식적인 활동으로 통제가 되어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대선 과정에선 이래했지만 정식적으로 양해를 구하고 어떤 김 여사의 활동 범위나 이런 부분을 좀 공식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신환 의원 보시기에 어때요? 괜한 트집 잡기 같아 보입니까? 저는 좀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 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것이 변화되는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도 대통령은 이래 왔어. 그리고 이래야만 돼라는 것이 분명히 많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사실 YS 정부 이후부터 매 정부 때마다 청와대를 이전하려고 했었잖아요. 시도를 했고 또 계획도 세웠었는데 못했는데 어찌됐건 그 논란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감하게 용산으로 이전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생활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바뀌면서 오는 생활 패턴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노출될 수밖에 없죠. 아까 말한 무슨 도어 스태핑도 마찬가지고 이런 변화되는 상황들을 조금씩 이제 국민들이 익숙해져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공식적인 일정이든 비공식적인 일정이든 이미 공인이 된 거거든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이제 공적 영역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또 공적 영역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서포트해주는 인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을 이 부속실로 뭐 명칭을 하든 안 하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데 이것을 그 캠프에서도 그랬지만 사적 영역에서 그냥 판단하고 그것을 행할 때 오는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충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하루빨리 좀 정비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사진이 공개되면 그 뒤에
같이 공개되는 인물에 대해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저만 해도 저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그 판단을 누군가는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판단을 못했다는 것이 좀 아쉽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유튜브로도 함께 방송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신데요. 실시간으로 방송에 의견 주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또 샵 2315, 샵 231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리가 되는 대로 이 중에서 좋은 글들 뽑아서 치킨 쿠폰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관련해 가지고 예, 지금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릴 글이 있어서 잠깐만요. 네. 우리 작가분들께서 뽑아주신 댓글인데요. 박정민님, 세금 들어가는 경호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경호를 받지 말아야지요. 나와라님, 대통령 부인의 품격을 지켜주세요. 김현수님, 친구분은 차 안에서 기다렸어야죠. 그게 모양새가 좋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네, 또 이런 지적을 하신 분도 있는데 이건 제가 사실 확인이 안 돼 가지고요. 아무리 그래도 참배하는데 스리빠 신고 맨발은 곤란하죠. 스리빠 신었나요? 뭐 샌들을 신었다 이런 식의 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김주영. 그러니까 이제 봉화마을은 누구나 가는 거 아니냐라는 대통령의 그 반문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반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위치 또 대통령 부인의 위치. 일반 시민이 그냥 그 노무현 대통령 계신 봉화마을 가서 뵙고 참배하고 이런 상황이 아닌데 그거를 등치시키면 이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부산에 이제 오래된 부산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아는 사람 친구 이걸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인사도 이렇게 하고 공식적인 그 행보에도 이렇게 또 오랜 친구가 같이 가고 물론 뭐 그 인수위에도 자문위원도 했다고 하고 또 직전에 회사에서도 임원을 지냈다고는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문제를 유발하는 거죠. 또 부연 설명까지 굉장히 친절하게 하셨더라고요. 부산에 이제 여사님들을 권 여사님들을 맛있는 빵을 사가야 되는데 예. 부산에 뭐 소개를 받았다는 거 이분한테. 그래서 같이 갔다는 건데 사진에 공식적으로 드러나지는 말았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저도 여사님 행사를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이호 여사님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반문하신 게 비서가 없다. 그러니 방법을 알려달라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대통령께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부속실 파기 안 하겠다고 한 공약 파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공식화시켜서 이런 논란이 다시 없도록 하는 것. 그게 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이미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이 이 청와대실의 직원으로 돼서 같이 서포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2 부속실을 없앤다는 것은 뭐 지킬 수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뭐 다른 명칭으로 정무실이든 아니면 대통령실 내부에 전담해서 이 여사를 공적으로 서포팅하는 그 누군가는 있어야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것이 비공식 일정이든 공식 일정이든 이미 공인이 된 대통령의 부인이 어디에 외부에 나가는데 경호뿐만이 아니라 언론 뭐 아니면 그 일정을 조율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인할 필요는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아침 자리의 무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갈 텐데요. 그래도 대통령 칭찬 한 가지 한다면 오늘 아침에 이렇게 껄끄러운 질문들 나오는데 다 듣고 기자들에게 친절하게 답변하는 모습 그 모습은 참 네, 보기 좋았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